자, 이제 투자론 3교시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을 처리한다. 위험 관리에는 몇 가지? 관리에는 4가지. 몇 가지? 3가지. 관리는 4가지, 처리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관리 방법에는요,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전가,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 관리하는 방법은요, 보통 어떻게 한다? 회전시킨다라는 거예요. 보통 회전. 이렇게 4가지. 보통 회전. 회전이 뭐예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 회전입니다. 그래서 보유, 통제, 회피, 전가. 요거 4가지가 뭐예요? 관리의 방법 4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의 통제. 요걸 핵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은 뭐예요? 위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위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금과 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위험의 통제는 뭐예요? 손실의 규모랑 발생 횟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보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통제 중에 민감도 분석,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바꿀 때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집어 보는 거지. 꼬집어 보면 뭐예요? 아야, 요게 결과치. 꼬집는 게 투입 요소. 꼬집, 요게 뭐예요? 꼬집. 요게 투입 요소. 결과치가 반응. 그쵸? 반응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꼬집었는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 민감해요? 덜 민감해요? 덜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덜 위험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꽉 꼬집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응이 격해요. 맞아요? 위험이 조금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잘 하자.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결과로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아시겠죠? 결과가 높은 사람, 반응이 큰 사람이 조금 더 민감하다. 민감한 사람일수록 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그 투자 안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회피와 전가죠. 회피와 전가. 그래서 위험의 회피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한 투자를 제외합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정기예금 같은 것들. 그리고 위험의 전가입니다. 떠넘기는 방법. 전가 늘 얘기하죠. 떠넘기는 거. 떠넘기는 거. 떠넘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조세의 전가에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전가는 임대료를 인상시키거나 이자율을 바꾸는 거. 그쵸? 임대료 인상 특히나 요거예요. 여기 전가. 우리 했죠? 뭐예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임대료 전가시키는 거. 조세 전가시키는 거. 했죠? 그 내용이 위험의 전가인 거고요. 위험의 처리 방법입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은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3가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몇 가지? 3가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합니다. 무위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왔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 무위험의 투자. 맞죠? 이게 위험의 회피와 성격이 좀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수익률을 낮게. 맞아요? 비용은 올리고. 그쵸? 수익은 어떻게? 낮게. 위험은 어떻게? 높게. 이렇게 봐주시는 게 기대치의 보수적 예측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마지막은요.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요게 시험 자주 나오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내가 받고 싶은 최소한의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상향 조정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즉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쵸?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더하고 위험이 낮을수록 뺀다라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었어요. 위험의 처리 방법 몇 가지? 3가지. 위험의 관리 방법 몇 가지? 4가지. 관리에는 어떻게 한다? 보통회전 이렇게 치는 거. 보통회전, 보유, 통제, 회피, 전가. 아시겠죠? 보통회전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관리 방법과 처리 방법 3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화폐 시간가치 개념 넘어오시죠. 이제 자, 중반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보죠.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러분, 제가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이 10,000원을 여러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받으시겠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저를 만났을 때 받으시겠어요? 언제 받는다? 지금? 아니면 다음 주? 언제 받으실 거예요? 언제 받으시겠어요? 지금 아니면 다음 주? 언제? 지금 받으셔야 되겠죠. 왜요? 돈의 현재 가치가 뭐예요? 미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죠? 왜요? 미래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서 가장 큰 개념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현재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 라고 해서 PV라고 얘기하고요.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얘기해서 뭐다? UR이죠. 뭐다? 미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가운데에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싸져서 할증되면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맞죠? 요거 노란색 드릴게요. 싸져서 할인이 되면 뭐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수익률이든 이자율이든 할인율이든 다 무슨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수익률이든 이자율이든 할인율이든 다 똑같은 말이다. 이자율이 10%, 수익률도 10%, 할인율도 10%.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요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 현재 시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투자이고 수익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투자의 정확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현재의 확실한 것을 지출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것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였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어떻게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서 순영업 소득과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인율과 수익률과 이자율은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 다음에 프로 10%, 10%, 10%. 비싸지면 수익률, 싸지면 할인율, 이자율은 10%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커질수록 이자율이 커질수록 뭐예요? 미래 가치는 당연히 커지겠지. 맞아요? 왜? 10%가 더 붙는 거니까. 10%가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지겠죠. 왜? 10%가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질수록 뭐예요? 10%가 커지고 커질수록 10%가 작아지겠죠. 10%에서 12% 되면 12%만큼 커지고 맞죠? 작아지면 12%만큼 작아지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현재 가치 100만 원에서 뭐예요? 수익률 10% 적용할 경우 1년 후에는 그쵸? 연이자율 10%니까 1년 후에 얼마?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 될 거고 미래 가치가 얼마예요? 110만 원이에요. 근데 연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이제 뭐 적용한다? 할인율 적용하면 뭐예요? 1년 전 현재 가치는 언제 100만 원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렵다 쉽다? 쉽다. 아주 쉽다. 그쵸? 어려운 게 없어요. 돈에 대해서 시간 개념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10,000원 받으시겠어요? 다음 주에 10,000원 받으시겠어요? 언제 10,000원 받는다? 지금 10,000원 받는다. 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10,000원이지만 다음 주에 받으면 10,000원이 아니라 9,980원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가치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잠깐 했고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종류를 이제 배워보죠. 자, 화폐의 시간 가치의 종류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화폐의 시간 가치 종류 몇 개? 6가지 있다. 화폐의 시간 가치 종류 몇 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뭐 현재와 미래. 그쵸? 요건 했죠? 기억나시죠?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라는 것이 있고 현재가치, 저당상수, 미래가치, 감책인계수. 이 네 자가 올레자예요. 올레자. 레가계수예요. 레가계수.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리을 발음을 니은으로 쓰죠. 그래서 오다레자의 레가계수인데 레가계수. 미래 할 때의 레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공식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자, 일시불 현가계수는요. N년 후에 1원은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1원보다 더 작아지겠네요. 얼만큼? N년만큼. 그래서 뭐예요? 1 플러스 이자율. R이죠. R. 이자율. 더해서 기간으로 나눈 것분의 얼마? 1원은 얼마인가 라고 해서 여기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자, 내가계수니까요. 현재 1원이 N년 후에 얼마인가? 1 플러스 R의 N승. R 역시 이자율이 되겠죠. Rate of Interest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어디에? 매년의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죠.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매년의 포인트. 그러면 현가계수니까 현재 가치로 와야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N년 동안 매년 1원씩 받게 될 연금의 현재 가치를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얼마인가? 자, 봅시다.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앞으로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인가? 그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연금 복권이라는 거 보셨나요? 연금 복권? 매달 700만원씩 받는 거. 그 당첨되고 난 후에 매달 20년 동안 700만원씩 받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연금 복권 현재 가치로 한 방에 안 주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N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씩? 700만원씩, 약 700만원씩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한 번에 환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할 때 요 공식 쓰면 돼요. 아시겠죠? 요 공식 쓰면 바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매년 1원씩 적금을 계속 납입하면 N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 라는 게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에 대한 정의예요.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의 현가는 내가 매년 동안 받게 될 원금을 현재로 오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매년 1원씩 계속 넣으면은 N년 후에 얼마가 되는 건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당상수. 요건 어렵지 않아요. 요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 후에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저당상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상수 구할 때는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내가 원리금 상환액 구하기 위해서 저당상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게 없다.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에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 나와요. 그래서 부채에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당상수라는 얘기고요. 감책임 계수입니다. 자, 요건 뭐예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아. 이건 돈 갚아. 자, N년 후에 내가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적금액을 얼마에 부어야 되는가 이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애 장가 갈 때, 우리 애 혹은 시집 갈 때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5년 후에 내가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가 할 때 쓰는 개념이 뭐예요? 감채, 기금, 개수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현재 가치의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 그리고 미래 가치의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 기금 개수가 있고요. 일시불의 현가랑 일시불의 내가 관계가 뭐다? 역수 관계이다 라는 거고요. 연금의 현가와 연금의 내가가 뭐? 역수 관계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금의 현가랑 저당 상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인 거고요.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 개수가 뭐? 역수 관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역수 관계 한번 정리해 보죠. 일시불의 현가 개수와 무엇은?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무슨 관계이다? 역수 관계이다. 됐죠? 그리고 연금의 현가 개수와 무엇이?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이다. 그리고 뭐? 연금의 내가 개수와 무엇이? 감채 기금 개수가 역수 관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 관계의 특징이 있죠. 역수 관계의 뭐 특징? 뭐 곱하면, 서로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는 거. 이게 큰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내려와 주시면요, 다 적혀 있지. 제가 여러분들 좀 필기하지 말라고 다 적어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적어놓잖아. 설명하고 안 적으셔도 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해서 익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서 뭐다? 이렇게 해서 전제가 뭐예요? 역수관계의 곱은 뭐? 1이다. 그 역수관계가 3개가 있다. 여기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1현과 뭐? 1내는 역수관계이다. 연금의 현가와 뭐?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이다. 연금의 내가와 감채 기금 개수는 역수관계이다 라는 건데, 요거 한 방에 외웁시다. 자, 1끼리는 뭐예요? 역수관계죠.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내가. 되셨죠? 1끼리. 그쵸? 그리고 연금의 현가, 저상, 연금의 내가, 감기인데 우리 요거 정확하게 외웁시다. 연내 뭐 걸린다고요? 감기 걸린다고요. 연내와 뭐? 감채 기금 개수는 무엇이다? 역수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외우시면 남는 거 하나 뭐? 연현저상.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뭐예요? 역수관계이다. 연내 뭐? 감기라는 거예요.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연현 뭐? 저상. 연내 뭐? 감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요거 화폐 시간 같이 꼭 정리 잘 해주세요.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내가, 연현저상, 연내, 감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론 힘든 부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뭐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꼭 제가 기본에 가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쌓아놓은 이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힘이 될 거라니까.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는 이미 공부 시작하고 있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동차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기초 입문에서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시간이 없으신 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특히나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 이야기 들으시고 강의 더 들으시면서 내가 들리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저장해 주세요. 다 저장할 필요 없다. 다 저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학개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뭐 영업 현금 흐름 들어갈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요거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뭐예요? 영업 현금 흐름과 뭐 매각 현금 흐름. 아시겠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유량과 절량할 때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 자, 여러분, 영업현금 흐름 뭡니까? 영업하는 기간 동안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개념을 가지는 뭐다? 유량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매각 현금 흐름입니다. 매각은 언제 하는 겁니까? 특정 시점에 하는 거죠. 언제? 11월 2일 5시 이렇게. 그럼 뭐예요? 시점이 필요한 저량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쵸? 됐어요? 그래서 기간은 유량, 시점은 저량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영업하는 동안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팔았을 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부동산 투자해서 영업하는 동안 돈의 흐름, 부동산 투자해서 팔았을 때의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가능 총소득이에요. 가능 총소득은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듣기 마세요.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예상 임대료 얼마? 한 호실당 50만 원 곱하기 단위 임대수 몇 개? 20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얼마? 가능 총소득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실 및 불량 부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주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데 여기 없네요.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뺀다. 오케이. 얼마? 뺀다. 뭐? 공실 및 뭐? 불량 부채. 자, 아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0만 원 곱하기 20호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20호실이 다 차요? 비어요? 비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불량 부채는 뭐예요? 불량 부채 뭐? 야반도주. 돈 안 내고 도망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불량 부채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유일하게 더하기예요. 유일하게 더하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영업 외 소득. 우리 이거 기타 소득 합시다. 기타 소득. 자, 영업 외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업 외 소득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차장 수입이나 뭐 광고판,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타 수입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앞에 보시면 갑자기 뭐 자판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뭘로 잡는다? 기타 소득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뭐가 나온다?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효 총소득을 다른 말로 뭐 유효 조소득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총을 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효 총소득에서 뭐 뺀다? 영업 경비를 빼준다. 경비를 뺀다. 영업 경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영업 경비의 중요한 내용. 포함 항목에는 재산세, 유지수단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이 있고요. 불포함에는 뭐 공실 및 대성충당금. 왜요? 이미 뺐잖아. 여기서 뺐잖아. 부재 서비스 밑에서 뺄 거예요.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 구할 때 뺄 거예요. 소득세 포함되지 않고요. 자본적 지출액은 뭐예요? 부동산 가치가 증진했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영업경비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뭐 봅니까? 부채, 서비스.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빼고 나면 뭐 나온다? 전세후, 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뭐 뺀다? 영업 소득세를 빼면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 소득세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순 영업소득 더하기 대체충당금 더하기 빼기 이자 감가상각 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전 현금 흐름에서 더하기 뭐예요? 대체충당금 더하기 원금 상환분 더하기 감가상각비 빼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몇 가지? 총 몇 가지? 10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334 아시겠죠?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아시겠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아시겠죠? 몇 단계? 10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빼면 기타 소득 더하면 뭐가 나온다? 유효 총소득 나온다.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면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현금 나오고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요거 10가지 단계 반드시 좀 필수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망설이지 않고 이 10단계를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이니까 뭐 유량이 되겠지. 기간 동안에 현금의 흐름, 현금의 뭐 수입과 뭐 지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업 현금 수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뭐 수입과 지출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10단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능 총 소득이 나왔어요. 가능 총 소득 어떻게 구합니까? 단위당 예상 임대료 얼마였었어요? 50만 원이었어요. 그쵸? 곱하기 몇 호실? 20호실. 그쵸? 그래서 50만에서 20호 곱하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오겠네요. 맞아요. 가능 총 소득 얼마? 1000만 원. 됐죠? 공실 및 불량부채. 보통 가능 총소득의 5%라고 잡거든요. 뭐 가능 총소득의 몇 퍼센트? 5%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5%니까 얼마? 50만 원 빼게 되겠고요. 영업의 수익이 있다 없다. 영업의 수익은 보통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소득에 기타 소득에 뭐가 있다? 자판기 수입이나 뭐 주차장 혹은 뭐 광고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고판 수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유효 총소득이 나오게 되죠. 유효 총소득 얼마? 950만 원. 그쵸? 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뺐으니까. 영업의 수익은 없었고요. 영업경비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이 중요합니다. 별표. 영업경비로 포함해줍니다. 영업경비를 포함한다는 말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공제해 준다는 얘기겠죠. 뭐가 있어요? 재산세. 요거 뭐예요? 보유하는 동안 내는 뭐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또 뭐? 부동산 유지, 수선, 관리하는 거. 수익적 지출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는 뭐 영업경비다 포함되고요. 화재 보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뭐 광고비, 뭐 수도 이런 거, 뭐 전기 이런 거 싹 다 뭐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포함 항목입니다. 포함 안 되는데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위에 있었죠. 이미 뺐죠. 부채 서비스 밑에서 뺄 겁니다. 감가상각비 뭐 영업 소득세 구할 때 뺄 겁니다. 여기 구할 때요. 여기 뺐잖아. 감가상각비. 자, 소득세 당연히 빼야 돼. 포함이 안 되겠죠. 왜? 여기 영업소득세에서 나올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왔어요. 자본적 지출은 교수님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수익적 지출은 영업경비에 포함합니까? 라고 보셔야 돼요.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지? 여기. 잘 안 보여요, 교수님? 당연히 잘 안 보이겠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자, 그래서 우리 영업경비에서 잠깐만 빼와서 봅시다. 영업경비의 포함과 불포함 항목에서 뭐가? 수익적 지출이 있고, 뭐?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됐어요? 포함되는 것은 뭔데? 수익적 지출. 포함 안 되는 건 뭐? 자본적 지출. 교수님,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된다는 말은 공제해 준다는 얘기인데 수익적 지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공제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건물에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나거나 파손됨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 대한 원래 가치에 대한 효용을 잃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베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 엘베를 수리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포함돼서 영업경비에서 빼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요. 엘베가 원래 몇 대였는데 엘베가 원래 몇 대? 한 대였는데 뭘 한 거예요? 한 대를 추가로 신설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한 대를 뭐? 추가로 신설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신설하면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은 여기 나온 자본적 지출은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원래 그대로 돌아온 겁니까?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가치가 상승됐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린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예로 엘리베이터를 추가 신설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엘베 뭐? 추가 신설. 위에 건 뭐? 엘베 수리. 이거는 가치가 상승됩니까? 상승되지 않는 얘기죠. 얘는 하지만 가치가 상승되죠. 두 개가 차이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뭐? 엘리베이터 뭐? 수리. 자본적 지출은 뭐? 엘베 추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나면 유영 하면 뭐가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순영업소득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나오고요. 순영업소득은 수익가액 구할 때, 부채 감당률 D, C, R 구할 때. 요번에 시험 나왔죠? 34회 시험에 나왔죠? 부채 감당률 구하는 방법. 순소득 승수 구할 때, 종합자본 환원이익 구할 때, 환원이익 구할 때 등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태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파트가 뭐예요? 영업경비일 거고요. 영업경비의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잘 잡아 두셔야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없겠죠. 아시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해서 가공기, 유형순에서 자르셔야 돼요. 왜? 영업경비의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발표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돈 빌렸어요. 부채 서비스 갈 때 돈 빌렸어. 나왔죠? 요거는 같은 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부채 서비스에게 같은 말이 뭐가 있다? 같은 말이 뭐가 있다?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원금 더하기자, 월부금. 아시겠죠? 늘 시험은 요거 두 개가 주로 바꾸어서 나오기도 하고 얘도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저당액이 돈을 빌린 거잖아. 그럼 저당 지불액은 뭔데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얘기겠지. 아시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예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내라 라는 뜻이에요. 부채를 한 거에 대한 부채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왜 서비스인데? 잘만 쓰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채 서비스의 동의로서 뭐?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원금 더하기 이자, 월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뭐 부채 서비스액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세금을 빼기 전에 현금 흐름이 나왔다. 세금을 제했다, 세금을 제하지 않았다. 세금을 제하지 않았다. 무슨 세금? 영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지 않고 현금 흐름이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왔죠?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기 공제하기 전에 현금 흐름이고요. 세전현금 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흐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업소득세입니다. 매 기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뭐 기간을 통해서 지불한 경우도 있고요. 영업소득세 관한 방법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랬지. 순영업소득 잘 계산해 두시라고. 순영업소득 더하기 대체 충당금. 이자 납부액 빼주죠. 감가상각비 빼주죠. 이게 뭐예요? 공제해주는 내역들. 그쵸?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부분들이 뭐예요? 이자 납부액과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에서 공제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 증진하는 효과가 없잖아. 됐죠? 근데 두 번째, 세전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요, 대체충당금 더하고 뭐 원금 상환액을 더하는 겁니다. 왜? 이 원금은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예요? 가치를 증진한다고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 원금, 빌린 돈만큼의 원금은 뭐예요?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투자가 됐다는 소리예요. 왜? 이자는 가치랑 관련이 없지만 원금은 뭐예요?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더하고 뭐만 뺀다? 감가상각비만 뺀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구할 때는 뭐 순대 더하고 뭐 빼는 거예요? 이자 납부액과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예요. 순대 더하고 떡볶이가 아니라 뭐 순대 더하고 뭐 이감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세전현금 흐름 얘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에요. 세대원. 세대원은 뭐예요? 우리 가족들. 세대원이세요? 세대주세요. 집주인이 할 때 집주인 말고 내가 계약하는 세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뭐예요? 세대주. 그 세대주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대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약하고 그럴 때 세대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을 부양하고 있습니까? 할 때 하는 거 그거죠. 그 세대원은 다 더해야 되는 거고 뭐 빼는 겁니까? 감가상각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 시험에서 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자 납부액도 줘요. 감가상각비도 줘요. 그래서 무엇만 구분해라? 순영업소득과 대체충당금 더하고 이자 납부액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아시겠죠?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세전 현금 흐름에 대체충당금 더하고 뭐 원금 상환액 더해서 뭐 뺀다? 감가상각비 뺀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적자 나거나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대상일 경우에는요. 영업소득세가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최종 현금 흐름이고요. 세후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34회 시험에 세후 현금 흐름 구해라 라는 공식이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영업 현금 흐름 10단계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반드시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업 현금을 몇 단계?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제가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앞장을 쓰고 시작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쓰고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유효총 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 빼고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 빼고 나면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흐름 나온다. 이거 쓰고 나면 여러분 세 문제를 주울 수가 있다니까. 아무리 못 맞아도 두 문제, 많이 맞으면 네 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 그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도 수없이 많이 증명을 했어요, 진짜. 이거 제발 쓰고 시작해라. 무조건 나온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 꼭 나온다. 꼭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 10가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순영업, 소득과 올해는 세전 현금 흐름도 중요하겠네요. 왜? 올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요거 두 개 중요할 수도 있다. 영업경비까지 체크. 왜? 순영업, 소득 구할 때는 영업경비를 봐야 되는 거고 세후 현금 흐름 구할 때는 뭐 영업소득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영업 현금 흐름 10단계였습니다. 자, 우리는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업하는 동안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부동산 투자한 것을 이제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봅시다. 자, 무슨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아름답게 나왔잖아. 뭐? 매각 현금 흐름.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 즉 뭐예요? 매각을 하는 뭐?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 시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시점은 뭐? 절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은 뭐? 절양. 아시겠죠? 현금 흐름.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분 영업 현금 흐름. 영업하는 동안 뭐가 있었어요? 가능총소득,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뭐가 나왔어요? 유효 총소득 나왔고 맞아요. 빼기 영업 경비 빼고 나면 뭐가 나왔어요? 순영업 소득이 나왔죠. 여기 뭐 뺀다?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현금 흐름 나왔고요. 맞죠? 여기다 뭐 빼요? 영업 소득세를 빼고 나면 최후에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10단계.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7단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 얘는 가공기가 없거든. 그래서 뭐예요? 매도 가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뭐 배운다? 매각, 뭐? 현금 흐름을 배운다. 자, 매각 현금 흐름은 바로 들어갈게요. 뭐? 매도 가액. 부동산 얼마에 팔았니? 그 뜻이에요. 나와 있죠. 빼기 매도 경비를 빼줍니다. 매도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뭐? 부동산 판매하는 과정에 있는 경비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뭐 받는 거예요? 중개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매시에 아시겠죠? 매도 경비 처리되는 겁니다. 되셨죠? 매도 경비를 빼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가액에서 경비 뺐으니까 뭐 무슨 가액? 매도 가액인데 무슨 매도 가액? 순 매도 가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순 매도 가액에서 무엇을 빼주어야 됩니까? 뭐 미상환 저당 잔금. 요게 뭔데요, 여러분? 미상환. 아직 갚지 못한 빚. 아직 갚지 못한 빌린 돈 중에서의 남은 돈. 됐어요? 아직 갚지 못한 빌린 돈 중에서의 남은 돈. 아시겠죠? 남은 돈 갚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걸 갖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세, 전, 지분, 내 돈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빼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 돌아왔니? 그 뜻이에요. 왜? 우리 처음에 이거 살 때 내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내 돈이 돌아오기 전에 뭘 빼줬다? 아직 갚지 못한 남아있는 돈을 갚았더니 뭐가 돌아온 거예요? 세금을 빼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나 다시 돌아왔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금 뺍시다. 자본, 뭐? 이득세. 자, 여러분, 자본이세 얼마나 쉬워요? 자본이세 왜 빼는데? 내가 시세 차익만큼의 얻은 거에 대한 세금을 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잖아. 자본이세 빼고 나면 이제 뭐 나와요? 세후. 세금을 빼고 난 뒤에 내 돈, 지분으로 얼마나 돌아왔니? 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매각 현금 흐름, 매각 현금 수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둘 다 뭐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 속에 생기는 건데 영업 현금 흐름은 뭐예요? 매 기간 발생하는 거예요. 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내가 부동산을 영업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 생기는 돈의 흐름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그 부동산을 사서 10년 뒤에 팔았을 때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이라고. 표 보시죠. 매도가액 뭐예요? 부동산을 판매한 금액. 얼마에 팔았니라는 뜻이죠. 매도 경비 빼야 됩니다. 당연히 매도 경비 빼야죠. 순 매도가액. 자, 매도가액에서 경비 빼고 나니까는 얼마가 매도가액이더라. 여기서 뭐 빼는 거예요? 부채가 있는 경우 빚는 돈이 있었어요.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세금 공제하기 전에 내 돈으로 얼마나 돌아왔니라는 거예요. 세금 공제 전 초기 투자의 가치 상승분, 매기간, 원금, 상환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자본이득세를 뺍니다. 맞죠? 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됐죠? 세후 지분 복귀액 뭐예요? 세금 공제하고 난 뒤에 내가 투자한 금액 같이 올라간 것도 내 거. 매기간 원금 나의 원금 상환분까지 더해주는 것이 뭐예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깊이 배워보았어요. 특히나 영업현금 흐름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별표 3개까지 망설임 없이 줄 수 있도록 하는 파트예요. 영업현금 흐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매각현금 흐름은 보너스. 그 중에 영업경비의 포함과 불포함 항목 잘 기억하시고요. 순영업소득 잘 구해 주시고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 어떻게 구한다? 뭐 순대 더하고 뭐 이감 빼는 거 세대원 더하고 뭐 감가상각비 빼는 거 잘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까먹어도 돼요. 나중에 계속 할 거예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온다? 부채 감당률이 나온다 라고 해주시고요. 요거 배를 가르면 나누기를 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부채 감당률 DCR이 나온다 까지만 정리를 해 두세요. 아시겠죠? 요번에도 부채 감당률 구하다 나왔단 말이야. 빛을 발휘했다는데 아시겠죠? 저 믿고 제가 지금처럼 언제나 액티브하게 활기차게 열정 넘치게 여러분들 수업할 거니까요. 반드시 믿고 뭐예요? 기초 입문 강의부터 따라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어느새 합격증 증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죠.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이었어요. 저희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노래 한 곡 할 겁니다. 노래 한 곡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부동산 투자론의 후반부에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5분만 쉬었다가 에너지 다시 모아서 끌어올려와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활기차게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5분만 쉴게요.